오늘 알아볼 놈들은 전설의 총잡이 미션에 나오는 4명의 전설의 총잡이들이다. 첫 번째로 알아볼 놈은 총잡이보단 칼잡이가 어울리는 에메트 그레인저이다. 에메트 그레인저는 설정상 과거의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거물이었으나 본작 시점에서는 유한오버주 하트랜드에 위치한 허름하기 짝이 없는 어느 농장에서 돼지밥이나 먹이며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하는 영세한 양돈업자로 지내고 있다. 직업부터 생긴 것까지 전설이라 불리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엉성해 보여서 국내는 물론 해외 유저들까지 입만산 틀딱 딸핀 늙은이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지 않는데 그레인저의 무력을 생각하면 좀 억울한 오명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단 그는 1899년 기준 60대 중반 정도의 나이를 가졌다고 추측되는데 웃긴 건 1882년 비버프로 학살 사건을 저지르고 1886년 레이드로 일가 실종 사건, 나아가 1890년 숯불지대 살인 사건 등의 용의자로 지목되었을 만큼 고령의 나이에 비해 비교적 최근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해 온 인물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즉 그레인저는 비리비리한 외모와는 달리 최근까지도 무법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정신나간 잔혹한 살인귀라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이런 일들을 인생 최고 업적이냥 떠들고 다니는데 정황상 식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는 건 레데리 세계관 최고 꼴통인 마이카를 상회하는 사이코력을 지닌 옆 동네 빡빡이가 생각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막장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연방정부와 사법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레데리 세계관 내에서 사법거래를 제안받은 인물은 주인공인 아서와 존단 둘뿐이고 GTA 시리즈로 확대해도 마이클 드산타 한 명뿐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연방정부가 아무에게나 사법거래 제안하는 호구 기업은 절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그레인저의 무력이 연방정부의 눈엔 저 3인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레인저의 무력이 얼마나 강했기에 연방정부가 사법거래를 제안했을까? 이는 작중에서 나오는 아서와의 결투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레인저는 유일하게 아서를 상대로 투척 검을 들고 결투를 치른 놈이라는 것이다. 이때 아서가 데드아이를 켰음에도 칼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오는데 데드아이를 현실에서 봤을 때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미친놈이 던지는 투척검은 음속을 뛰어넘는 속도로 날아온다는 것이다. 레데리 세계관의 칼 좀 쓰기로 소문난 이들조차 음속의 속도로 칼을 던지진 못했다는 걸 보면 확실히 칼에 있어선 어쩌면 아서조차도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앞서 소개할 때 말한 것처럼 총잡이보다 칼잡이가 더 어울리는 실력의 소유자인 것이다. 그렇다고 총을 못 쏘는 인물도 아닌 것이 죽었을 때 전용 리볼버를 드랍하는 것도 그렇고 인물 카드에도 라이플과 리볼버를 착용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굳이 칼로 아서와 승부를 본 이유는 아마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한 아서에게 똥을 뒤집어 쓰는 모욕을 당해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의 총이 아닌 칼로 덤빈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우린 첫 인상과는 달리 확실히 전설의 반열에 들만한 실력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로 알아볼 놈은 레빈 매튜스를 사살한 사나이로 유명한 빌리 미드나이트이다. 빌리 미드나이트는 무법자 제시 제임스를 사살한 로버트 포드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둘 다 유명세를 위해 자신이 모시는 보스를 죽였다는 점에서 빼박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로버트 포드가 보스를 죽인 이유는 제시 제임스를 사살한 사나이로 기억되고 싶어서라는 심히 관종스러운 이유인데 빌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튼 실제 모티브인 로버트도 2차 창작된 빌리도 결국 그 유명세를 이용해 꽤나 잘 먹고 잘 산 것으로 보이는데 예시로 빌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확실히 다른 무법자들에 비해 귀족스러운 고급진 양복을 입은 채 열차 내부에 마련된 고급 바에서 술을 마시는 등 확실히 잘 살고 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술했던 로버트가 제시를 죽여 유명세와 부를 얻었던 것처럼 그도 똑같이 로버트 포드를 죽여 유명세를 얻고자 하는 괴한들에게 목숨을 수시로 위협받았고 결국엔 그가 개업한 살롱에서 에드워드 케이프하트 오켈리라는 위 사진의 인물에게 등 뒤에서 총으로 기습 공격을 받아 사살당했는데 빌리 역시 레빈 매튜스를 사살했던 과거부터 1899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현상금 사냥꾼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작에서 미드나이트와 막 대면한 아서가 할배요, 짐보이 켈러웨이 전기에 쓸 인용구 때문에 찾아왔는데 과거 현역이었던 시절 얘기 좀 해주면 안 됨? 이라고 얘기를 막 끝마치자마자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며 이 씨뿔 날 잡으러 온 게냐 이 고얀 놈. 하고 냅다 빤스런 치는 부분이 그 근거이다. 참고로 빌리가 유명세를 얻을 목적으로 몰래 밤중에 쏴 죽인 그의 보스 레빈 매튜스를 포함해 자신을 체포하려 드는 현상금 사냥꾼 밑법 집행관, 나아가 자신을 죽여 유명세를 얻어보려는 괴한들 다수를 살해했다는 점들이 모두 팩트라는 전제하에 작중에서 빌리의 현상금은 대략 $100 후반 $200쯤 된다고 볼 수 있다. 근거로 그 랜든 리케츠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총 한 번 쏘지 않고 독살시켰다라는 언급이 있는 돌팔이 약장수이자 연쇄살인마인 베네딕트 얼브라이트의 현상금 $50. 과거 빌리 미드나이트가 버렸을 법한 전과가 있는 인물인 전
현직 현상금 사냥꾼 출신이자 악명 높은 뛰어난 실력의 총잡이였으며 과거 현상금 사냥꾼 활동 당시 불법적인 다수의 살해 혐의로 인해 현재는 현상수배범으로 전락하게 된 조슈아 브라운의 $40 그리고 다수의 법 집행관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델 로보 갱단의 대가리 격되는 인물인 에스테반 코르테즈의 현상금인 $65 무법자 전성시대에서 살아남은 시대의 산증인이라는 노약자 무대까지 포함하여 약 $200의 현상금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에메트 그레인저의 현상금은 가축 절도 및 아동살해 혐의로 $400가 붙은 셰인 필리와 비슷한 액수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빌리 미드나이트의 무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역시 아서와의 결투에서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정직하게 칼 한 자로 들고 1대1로 싸운 그레인저와는 다르게 우리의 빌리는 무려 앉아서 자세로 사격을 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남다른 센스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다 사용하는 전용총도 빠른 연사 속도를 자랑하는 모제르 피스톨인 것, 본명인 비렐름 슈넬에서 슈넬이 독일어로 빠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점을 종합하면 확실히 사격 실력 하나만큼은 그레인저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분은 주인장의 최애 캐릭터인 플라코 에르난데스 형님이시다. 플라코 형님은 과거 뉴오스틴을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 최대의 세력을 지녔던 델 로보 갱단의 여러 간부급 인물 중 하나로 소속되었던 총잡이로서 1899년 본작 시점에서는 비록 소규모이긴 하지만 플라코 갱단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갱단의 보스로서 활동하고 계신다. 이러한 플라코 형님이 다른 전설의 총잡이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와꾸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그레인저, 빌리는 전설이라는 거창한 호칭에 비해 정말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나마 인상이 센 블랙벨 누님조차 플라코와 비교하면 그냥저냥 기 좀 센 할맛이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아직까지도 은퇴를 하지 않고 갱을 이끌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심지어 듣보잡촌 동네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닌 8개 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시는 전국 구급 강패 두목이시다. 저지르는 범죄도 하찮은 좀도 독질 따위가 아닌 열차 강도를 주업으로 삼으시는데 지난 영상인 가장 먹고살기 좋은 범죄 유형 편에서 설명한 것처럼 열차 강도라는 게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걸 내붕이들도 잘 알 텐데 그런 위험하고 어려운 범죄를 밥 먹듯 성공시키는 걸 보면 확실히 우리 플라코 형님은 뭐가 달라도 다르신 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의 현상금을 추측해보자면 아마 더치 반더 린드와 비슷한 $10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멋지고 위대한 플라코 형님의 무력은 어느 정도일까? 우선 그 풍채부터가 다른 총잡이들과 격을 달리하기에 렌즈먹 싸움만큼은 이견 없이 플라코가 가장 세다고 장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격술은 어느 정도일까? 이 또한 아서와의 결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플라코 형님은 빌리 미드나이트의 앉아서를 넘어서 아예 몸을 날리면서 정확히 머리를 맞추는 무빙샷을 구사하시는데 아서 모건조차 제대로 흉내내지 못하는 고급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플라코 형님의 사격술은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거기다 앞서 그레인저의 경우처럼 아서는 플라코와의 결투에서 데드아이를 썼음에도 플라코 형님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빠르신데 데드아이 상태에서 저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몸을 날렸다는 소리다. 그 말인즉 우리 플라코 형님께선 진짜 전광석화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플라코 형님의 개쩌는 사격술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레데온에서 플라코와 마주할 경우 플라코가 주인공의 발에 총을 쏴 주인공이 굴욕적인 탭댄스를 추게 만드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나름 세계관준 최강자로 인정받는 레데온 주인공을 사실상 가지고 놀았다는 점에서 그의 사격술이 어나더 레벨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이 정도 무력을 가진 이를 연방정부가 왜 가만히 놔뒀을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 킹가 플라코 형님께서는 무법자로서의 긍지가 하늘을 찌르시기에 사법거래 같은 정부와 타협하는 짓 따위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서가 전기에 쓸 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게 내가 할 말이라며 조용히 결투를 신청하는 온몸의 피 대신 아드레날린이 흐르는 테토남의 면모를 보여주신 걸 보면 빼박이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분은 이명으로 더 유명한 메이벨 엘리자베스 콜터 a.k.a. 블랙벨 누님이시다. 블랙벨은 설정상 본편이 시작되기 한참 이전 시점 로도스 어딘가에서 강도질을 저지른 것을 계기로 무법자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비록 본작에 직접 등장한 바는 없지만 소시적의 콜터 토빈 갱단에 몸담으면서 여러 전설적인 악업을 쌓았으며 또한 본편 시점에서 해당 갱단의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블랙벨은 독특하게도 지금껏 타짜, 도둑, 무법자 등등 총 6명의 남자와 6번의 결혼을 했지만 이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모두 사별했으며 이 탓에 늘 미망인의 검은 상복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블랙벨이란 이명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랙벨의 모티브는 강도 여왕, 오클라호마의 무법자 여왕, 여자 제시 제임스라는 이명으로 유명했던 벨스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벨스타의 현상금은 $500에서 $750 정도로 추정되므로 블랙벨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현상금이 걸렸으리라 짐작된다. 작중에선 여러모로 다른 전설의 총잡이들보다 위상보호를 받은 편인데 일단 작중에서 유일하게 아서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총잡이라는 점에서 전작의 존의 스승으로 나온 랜든 리케츠 이상으로 위상을 보호받았다 볼 수 있다.
거기다 설정상 보안관, 연방보안관, 경찰, 현상금 사냥꾼, 핑커튼 전미탐정사무소 등과 같은 공권력으로부터 무려 20년째 붙잡히지 않는 중이라고 언급되는데, 소수 정예의 반 벌린드 갱단이 본작 시점인 1899년을 기준으로 레비티커스 코널의 지원을 받는 핑커튼 전미탐정사무소의 대대적인 공세에 의해 1년도 안 되어 괴멸당한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정말 대단한 행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대단한 업적을 여럿 남긴 블랙벨의 무력은 어느 정도일까? 아쉽게도 작중에서 아서와 결투를 하지 않은지라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나마 나온 전투 장면, 세간에 떠도는 그녀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무력을 대강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콜레라나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전부 다 합쳐도 블랙벨의 손에 죽은 사람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는 걸로 봐서 확실히 전설의 반열에 오를 만한 전투력은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 비슷한 포지션인 랜든과 비교하자면 랜든은 질, 블랙벨은 양으로 승부를 본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예시로 앞서 말한 약장수 베네딕트의 경우 랜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음에도 현상금이 $50뿐인데, 이는 랜든의 킬 카운트가 생각한 것보다 적다는 걸 알 수 있다. 물론 그 대신 도살자 형제 같은 강력한 인물만 잡아다 족쳐 사실상 킬 카운트가 의미 없긴 하다. 그럼 블랙벨은 족밥들만 잡아 족친 개거품 총잡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다. 과거 블랙벨이 저지른 일화를 목격한 한과 썰을 푸는데, 그 내용이 블랙벨이 어떤 통나무집에서 잠깐 응거하던 어느 날 악명 높은 정예급 현상금 사냥꾼들이 블랙벨을 체포하기 위해 그녀가 응거 중이던 통나무집 주변을 포위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현상금 사냥꾼들이 뒤지기 싫으면 좋은 말로 할 때 투항하라고 강요하자, 이에 블랙벨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크크크크크 안 나가 족밥들아, 니들 같은 애송이들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놈들을 보내봐 라고 도발을 시전했고, 이에 개빡친 현상금 사냥꾼들이 그대로 통나무집을 향해 총을 난사했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거긴 방 한 칸짜리의 아주 조그마한 통나무집이었던지라 달리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온 현상금 사냥꾼들이 아니, 인연 어디 갔어? 라고 중얼거리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루장 밑에서 블랙벨의 총이 불을 뿜었고, 그렇게 순식간에 오두막에 들어온 현상금 사냥꾼들을 모조리 도륙내버렸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도전해온 그 현상금 사냥꾼들의 시체를 전부 한 군데에 모아놓고 자신의 수배 전단을 그중 한 명의 맞박에다가 본보기로 못질해 놓고는 유유히 사라졌다는 일화인데, 여기서 그깟 현상금 사냥꾼 몇 마리 쏴 죽인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잘 생각해보면 무려 전설의 총잡이를 잡기 위해 출동한 현상금 사냥꾼들인데, 그런 이들이 개덮고 어중이 떠중이일 확률은 극히 적다. 즉, 이 일화에 나온 현상금 사냥꾼들은 하나하나가 정예였을 것이고, 블랙벨은 간단한 도발과 함정으로 이들을 손쉽게 갈아버린 것이다. 게다가 블랙벨은 20년도 넘게 무법자 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는 건 이런 기습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블랙벨은 한평생 인간병기들을 도륙내고 다닌 서부시대 터미네이터라고 볼 수 있다. 당장 아서와의 첫 만남에서도 현상금 사냥꾼들을 아서와 함께 갈아버리며 데뷔한 걸 보면 더 이상 설명해봤자 입만 아프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전설의 총잡이 진보이 켈러웨이를 애새끼라고 부르고, 그 아서가 내 뒤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며 일지에 적고, 온라인 주인공을 상대로 불붙은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당당하게 협박하고, 총잡이 사진에 두 자루의 권총집이 있다는 점에서 쌍수 사격까지 가능해 보인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확실히 전설의 총잡이들 중에서도 상위권의 무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전설의 총잡이 미션에 나오는 4명의 총잡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원래는 진보이 켈러웨이에 대해서도 다루려고 했으나 분량이 너무 길어져 다음 주에 알아보기로 하자. 전설의 총잡이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알고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길 바란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빨리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